존경하는 이하경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인천 서구병 국회의원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는 이유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무제한 토론은 하나의 주제를 두고 찬성과 반대를 나눠서 각자의 어떤 이유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얻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 특히 국민의힘 의원님들,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단 2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어느 당에서 신청하셨습니까? 적어도 반대 토론을 하시는 입장이라면 찬성 토론을 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도 그 토론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적절하게 들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이야기만 하시고 본인 당의 이야기만 하시고 찬성 측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나가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물론 힘든 시간입니다. 새벽 내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가 새벽 내내 이 밤을 지새우면서 이 자리에 서서 많은 분들께, 특히 우리 국민분들께 생중계되는 이 상황에서 방송사법, 그중에 첫 번째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 그리고 찬성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 더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하시고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초선 의원으로서 먼저 해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공영방송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공영방송이란,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공영방송이란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단순히 전파가 낭비되는 그런 공영 방송이 아니라 무엇보다 공공 서비스로서 국민들에게 독립성을 가지고 그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대통령의 개입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우리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히 이번 윤석열 정권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공영방송의 가치는, 그 공공서비스로서의 가치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로도 모자라서 직무대행 체제로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진숙이라는 누가 봐도 부적격인 후보자를 내세우는 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과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 한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한 분이라도 계셔서 정말 힘이 됩니다. 네, 현 발언자는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대한민국은 많은 부분이 망가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각자 지역구에 돌아가셔서 10분이라도 잡고 물어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국민께 여쭤보십시오. 국민들께서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동관 씨를 임명했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89년생, 만 34살, 우리 나이 36살 인생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동관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그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가 찾아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통령실 홍보수석 비서관으로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동관 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과천선하셔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지 않을까 일말의 희망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순히 어느 정부에서 만들어졌고 어느 정부에서 출범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방송, 우리가 보는 이 공공서비스로서의 공영방송, 이것이 얼마나 중립적으로 그리고 국민을 향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운영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방통위는 여당을 위해서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서 방송 매체의 팩트체크 시스템을 검증하겠다는 그런 이유로 언론을 하나 둘 검열하기 시작했습니다. TF 출범 이후에 이틀 만에 KBS, 그리고 MBC, 그리고 JTBC 콕 집어서 전반적인 보도 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서 일정 기간마다 방송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재허가 조건에 반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방송의 존폐까지 운운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언론이라면 재갈을 물리겠다라는 일종의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경북 경찰청장 등을 모셔놓고 질의를 한 자리에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단장의 한마디는 그 한마디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저 멀리 저 나무 때문에 시야가 안 보인다라고 사단장이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들은 아래 부하는 또는 그 조직, 그 집단은 단순히 우리 사단장님이 시야가 안 보이시는구나 라고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저 나무를 치워라 라는 지시로 받아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 역시 그 이상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TF를 출범시킨 걸 넘어서서 일종의 메시지를 낸 것 자체가 공영방송에 대해서 또는 여러 방송 매체에 대해서 무언 또는 그 이상의 메시지를 낸 것입니다. 이번 방송사법은 우리가 물론 첫 번째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영방송을 보다 공정한 보도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첫 발걸음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께서 각종 해외 사례를 드시면서 여러 찬성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BBC의 사례를 드시기도 하셨고 NHK의 사례를 드시기도 하셨고 산케이신문에 대해 사례를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당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께서 찬성 토론을 하시면서 그 해외 사례에 대해서 얼마나 짜깁기가 돼서 반대 토론에 임하셨는지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해외 사례를 찾기보다 대한민국 2024년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의 대한민국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외에서 이렇게 잘했다, 저렇게 못했다, 이것 이전에 과연 우리나라, 과연 대한민국의 방송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에 대해서 방통위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먼저 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합의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계시는 두 분의 국민의힘 의원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합의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속해서 합의를 외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국민의힘 여당 의원님들 아니십니까? 국회에서 합의를 찾기 이전에 방통위에서 합의 정신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김홍일, 그리고 이동관, 그리고 잠깐 시도되었던 김행, 지금의 이진숙 후보자까지 윤석열 정부는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합의제 행정기구로서는 중립 상태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려고 합의제 행정기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단순히 정부의 입맛대로, 윤석열 정부의 입맛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면 굳이 위원회를 왜 만들었고 굳이 합의제 행정기구를 왜 운영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바 아닐 겁니다. 법에 능통하신 대통령과 법에 능통하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이나 2인 체제를 고수하고 싶으시고 더더욱이나 이진숙 후보자를 그 자리에 앉히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시는 이 앞에도 적어 놓으신 언론에 대해서 방송 장악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방송 장악법 거부한다라고 여기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피켓을 붙여놓고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방송 장악 저희도 거부합니다. 거부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격렬하게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필리버스터 시작되어서 반대 토론, 찬성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방송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언론 장악을 막아야 된다는 공통된 사명 앞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을 줄인다. 그런 명목을 내걸었습니다만 도리어 친야 성향 단체의 공영방송 장악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 입맛대로 구성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민주당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맞서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12시가 넘어서 벌써 6시가 지나고 있는데 이제 어제가 되었죠. 최상병 특검 법안 재의결, 어제 있었던 재의결에서 저는 일말의 희망을 가졌고 아주 신라 같은 희망을 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총 108석의 의석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다 참석하신 걸로 압니다. 반대표가 제가 기억하기론 103표가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효표 된 것까지 합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는 어떤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의 의견 표출이 조금이나마, 정말 신락 같은 조금이나마
보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그리고 비교섭단체이지만 조국혁신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등의 당으로 분열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헌법기관으로서 각자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표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누구의 표로 이 배지를 달고 계십니까? 이 배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달아준 것도 아니고 각 당의 어떤 특정 인사가 달아준 것도 아닙니다. 지역구 의원께서는 각 지역구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배지를 달 수 있게 4년 동안 권한을 빌려주신 것이고 비례대표 의원님들도 전국에 계신 각 당을 지지하시는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이 배지를 달아주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정치를 해야 한다면 그 누군가는 용산에 계신 그 누군가도 아니고 그 누군가의 배우자도 아니고 어떤 당의 대표도 아니고 바로 국민만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게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법안은 민주당에서 방송사법이라고 부르는 법안 중에 첫 번째 법안에 불과합니다. 앞서 우리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의 중립성 그리고 언론의 장악을 막기 위하고 방송의 장악을 막기 위해서라면 정부 여당에서 이진숙 같은 부적격이 너무나도 명확한 후보자를 내세워서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냉정하게 판단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기존의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그 규정, 그 조항을 4인 이상의 위원회 출석으로 개의하고 라고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세 분의 의원님,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정말로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정말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고 국회에서 최민희 현 의원, 현 과방위원장님께서 추천되었을 때 왜 그토록 그분을 피하셨습니까? 합의제 행정기관이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일방으로 의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게 기본적으로 합의제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완전하게 구성되고 정말 필요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그 안에서 합의제의 정신에 따라서 더 나아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많은 의제들이 결정되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2인, 여당 교섭단체 추천 1인, 야당 교섭단체 추천 2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아니십니까? 지금 여당 국민의힘 아니십니까? 그렇게 해도 5분 중에 벌써 3분을 지명하실 수 있습니다. 3분을 지명 또는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맞서십시오. 정정당당하게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많은 이 갑론을박이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하실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기형적으로 구성하고 기형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방송통신위원장도 무리수를 두는 것이고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도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리수를 두다 보니 탄핵 사유가 생기는 것이고 탄핵 사유가 생겼으니 탄핵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역산해 봅시다.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었는지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6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해서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이외에 다른 위원회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해임 등 주요 안건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되고 있습니다. 이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서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회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집하여 제적위원 2인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2023년 8월 25일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에 방통위는 2인 위원 체제로 회의를 소집하여서 의결하는 게 너무나 당연시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2인 위원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김성근 이사를 임명했고 김기중 이사를 해임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서 부위원장을 2인의 위원 중 호선하여 이상인 부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행태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됩니까? (5인) 중에 (4인) 이상이라는 개정 조항을 넣은 것에 대해서 여러 반대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우리 존경하는 양문석 의원님께서도 방통위에 계셨지 않습니까? 양문석 의원님께서 방통위 5명 중에 한 분이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 지금처럼 양문석 의원님께서 그때도 지금처럼 격렬하게 갑론을박하셨지 않습니까? 방통위는 그렇게 운영되어야 됩니다. 치열하게 각자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방송의 정말 중립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인의 명예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위한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본인 귀에 거슬리면 무조건 없애거나 또는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듣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오죽하면 입틀막 정권이라는 비아냥되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는 각자 할 말을 다 하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서 결론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이제 벌써 어제가 됐습니다. 저 로텐더홀에서 피켓을 드시고 마이크를 잡고 많은 이야기들을 외쳤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키워드가 뭡니까? 합의하고 협의하자, 소통하고 함께하자, 독단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태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얼마 전 존경하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법사위원장을 타겟으로 거울을 한번 보셔라 라고 말씀하셨던데, 국민의힘 의원님들, 국민의힘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300명 모두가 한번 거울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이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 5천만이 넘는 국민에게 떳떳한 모습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단 방송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방통위 관련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하는 시간이지만 잠깐만 최혜병특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운영되는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그리고 헌법기관이라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 명 한 명의 헌법기관이라면 양심이라고 불리는 것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비호하기 바쁜 그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그분들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국민으로부터 나온 주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계속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그 책임을 회피하기 바쁘고 회피하는 걸 넘어서서 도마뱀 마냥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게 아니겠습니까?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라는 검찰의 외침은 온데간데 없이 출장 수사? 그걸 수사라고 불러야 됩니까? 대한민국 어느 검찰이, 어느 검사가 본인의 핸드폰을 반납하고 들어가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합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겉으로 표현은 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또는 아직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300명이 모두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앞에 선 본인의 모습을 바라보신다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도 그 거울에 쓰여 있을 것 같습니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방송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함.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경우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 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회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의힘 한 분이 더 넣으셨네요. 국민의힘 네 분의 의원님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정말 힘들게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단순히 여당, 야당의 논의를 넘어서서 우리가 방통위가 중립적으로 방송 장악이 되지 않고 언론 장악이 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조항이 바뀌거나 수정되어야 되거나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고 주도했고 야당이 통과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시는 겁니까? 입법 폭주라는 피켓을 빈자리에 걸어두고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 무엇이 폭주입니까? 아니, 그 이전에 무엇이 입법입니까? 입법이란 300명의 국회의원 각각의 헌법기관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가장 민감하고 가장 치밀하게 분석하여서 정말 필요로 한 법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입법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입법은 무엇입니까? 그 입법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22대 국회가 개원식도 못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선인 저로서는 저를 지지해 주셨거나 지지하지 않으셨어도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곳 국회에서 당당하게 선서를 하고 국민께 보고 드리고 입법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1호 법안이 무엇인지 기억은 하십니까? 각자의 22대에서의 1호 법안에 대해서 상상하시고 계획하신 바 없으십니까? 그거 통과시켜야 되지 않으세요? 민생을 위한다라고 말만 외칠 게 아니라 정말 본인께서 가슴속에서 끌어나와서 진짜 제일 먼저 통과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법안이 1호 법안 아니십니까? 그 법안 언제 통과시키실 겁니까? 언제 논의하실 겁니까? 심지어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상임위도 있습니다. 상임위가 열렸어도 소위가 구성되지 않는 상임위도 있습니다. 일합시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본인의 양심에 따라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천을 받으실 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개개인의 사정은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는 누군가의 공천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지지와 선택으로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일합시다. 각자 가슴에 끓는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신 그 1호 법안 통과시킵시다. 저는 육군 장교 출신입니다. 장교는 다이아몬드 하나, 소위부터 시작해서 대령까지, 그리고 그 이상으로는 흔히 말하는 별을 달고 장성이 됩니다. 그런데 아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장교들은 병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병, 포병, 정보 등등등. 별을 다는 순간 그 병과 마크를 뗍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각자가 어떤 병과로 시작했던 간에 책임 있는 자리, 흔히 말하는 별을 다는 자리까지 가면은 그 병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는 그 병과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통찰할 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에 대해 고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국회의원도 그 규모와 그 위상은 다를지언정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구에서 당선되었건, 어느 지역에서 당선되셨건, 어느 당에서 당선이 되셨건, 이 자리에 앉아있는 300명의 의원은 이제 국민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근데 이 컵은 바꿔주신 건가요?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단상에 마련된 컵에 물을 따라 마시고 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법안이 방통위에 관한 법이죠. 그리고 차수 변경을 통해서 인사청문회가 계속 과방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동 기자회견문을 하나 읽어 드릴 텐데요.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관련된 기자회견문입니다. 어제 2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청문회는 이진숙 씨가 왜 방송통신위원장뿐 아니라 어떠한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는지 명백히 보여줬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야 할 법적 책임을 수행하는 막중한 자리다. 하지만 어제 이진숙 씨의 답변과 발언에서 책임성 있는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 이진숙 씨 지명 이후 MBC 재직 시절 벌인 노조 와해 공작 시도, MBC 민영화 공작, 세월호 참사 왜곡 폄훼 보도, 이것들이 지탄을 받았고, 여기에 더해 법인카드 부당 사용, 관용차 부정 사용, 국정원 MBC 정상화 문건,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왔다. 여태껏 이런 부적격자를 본 적이 있는가? 어제 청문회는 이에 종합판이었다. 이진숙 씨는 세월호 오보와 유가족 폄훼 보도 사과 요구에 아쉬움이라는 말로 때우려고 했고, 청문위원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작성한 사과문 낭독 요구는 끝내 거부했다. 또 5.18 민주화 운동 폄훼,
SNS 극우 댓글 공감에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좋아요 연자제가 있었나 라는 뜬금없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손가락 운동에 신경 쓰겠다고 비아냥댔다.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도 결국 답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적대적인 노조가는 어떠한가? 언론 노조의 권력을 보면서 세계관이 달라졌다. 언론 노조가 주도적인 회사 내 세력으로 되면서 정치성이 굉장히 강화됐다. 노조가 중요한 결정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망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파괴라는 과업 완수를 위해 이진숙 씨를 내정했음을 또렷이 보여주었다. 급기야 이진숙 씨는 공영방송에 대해 노조 권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망상까지 드러냈다.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 후보자가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극우적 발언을 반성하지 않으며 노조 혐오 발언을 이토록 노골적으로 뱉은 적이 있는가? 이진숙 씨가 쏟아온 MBC 민영화, 좌파 미디어 카르텔, 5.18 단체는 이권단체, 이태원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되었을 가능성 등의 극우적 발언이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가당키나 한 가치관인가?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신 좀 차리시라.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역사적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한 줌 극우 후보를 호위하는 데 수고 많으셨다. 하지만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진숙 씨를 방통위원장 만들자고 한 행위들이 결국 극우 정당이라는 손가락질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극우 정당이라는 손가락질에 아무 대꾸하지 못하는 정당, 전당대회에서 쌈박질이나 하는 사이 삼류 정당이라는 오명이 씌워지고 있다. 오늘도 이진숙 씨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이런 인사에게 노조 혐오, 극우 옹호, 국민 분열을 마음껏 조장할 선동과 변명의 시간을 줄 필요가 있는가? 이진숙 씨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다. 청문회라는 허울을 두르고 허위사실과 억지만을 떠들어댈 자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모두에게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진숙 씨는 지금 당장 사퇴하고 청문회장에서 퇴장하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보여라.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더욱 광범위한 국민적 항의를 조직하고 나아가 역대 최악 부적격죄를 추천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언론 장악 저지 공동행동에서 발표한 공동 기자회견문입니다. 맞습니다. SBS에 대해서 우리 양문석 의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벌써 자리에 안 계시긴 하지만 최영두 의원님께서 위임받지 않은 권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노조라고 하면 너무 알러지 반응을 보이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양문석 의원님이 알면서 사기치거나 모르면 입을 다물어야 된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지금 의원석에서 의원들의 지금 질문에 지금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권력이란 단어를 쓸 때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권력을 위임받거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권한을 잠시 4년 동안 빌려온 사람들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일하시는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도 단순히 국민께서 빌려주신 권한 위에 있을 뿐입니다. 아니, 권한과 함께하고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계신 수많은 의원님들, 물론 자리를 감사하게도 지켜주시고 계신 세 분의 국민의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최상병 특검 법안 통과될 때의 무제한 토론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단순히 논의를 하지 않고 싶어서가 아니라 논의를 하더라도 다 같이 와서 경청하는 모습, 그리고 경청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는 와중에 정말 필요한 이야기, 그리고 각각의 헌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이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무제한 토론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방송사법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 법안, 4개의 법안 모두 다 필리버스터를 하시겠다라는 의중을 내비치고 계십니다. 벌써 당번도 다 정하셨다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적어도 이 법안이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지를 보이실 거라면 108분, 아니다, 이번에 최상병 특검 법안 재의결 통과되는 거 보니까 108분은 안 되실지언정 104분 또는 103분이라도 이 자리를 꽉꽉 메워서 국민께 의지를 보여주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분 한 분 국민들께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국민들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스트레스 안 받게 해드립시다. 스트레스 안 받아도 정말 공정하게 잘 돌아가게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모경정 의원이 탄상에 준비된 컵에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지금 과방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진숙 후보자를 모릅니다. 일면식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단지 제가 관심이 있는 건 이분이 진짜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으로 대한민국의, 제가 아까 공공서비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잘 운영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인지만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청문회 태도를 차치하고서라도 그분이 걸어온 그 인생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한준호 의원님께서 MBC 김재철 사장 시절에 대해서 정말 울분을 토하고 가셨습니다. 그때 받은 온갖 수모와 온갖 억압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울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한준호 의원님은 정말 포커스페이스를 잘 유지하시고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저분이 저 정도라면 그 인생의 굴곡진 부분이 얼마나 심하게 굴곡지어져 있는지 잠시나마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박성호 전 MBC 기자회장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기자회에서 제명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여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진숙의 기자회 제명 사유. MBC 기자회는 총파업 50일을 맞아 2012년 3월 19일 오후 긴급 기자총회를 개최. 찬성 115표, 반대 6표로 6표로 이진숙 홍보국장과 문철호 전 보도국장에 대한 제명권을 가결. 문화방송 기자회에서 기자가 제명된 것은 처음. 그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놓고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자회 요구 왜곡 및 공격. 기자들 대부분과 보직 간부들까지 김재철 사장 사퇴를 요구하며 줄줄이 보직을 사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일부 구성원의 불법 파업이란 딱지를 붙였다. 수시로 발행한 회사 특보를 통해 징계 예고와 협박에 가까운 내용을 확산했다. MBC 기자회가 결의한 제작 거부의 대표성을 끊임없이 공격했고 정치적 의도와 배후가 있다는 날조된 주장을 했다. 나중에 국민 참여로 열린 서울 남부지법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숙은 사측이 손을 내밀었는데도 노동조합이 그렇게 급작스레 파업을 할 줄 몰랐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을 둘러싼 노사 대립이 2011년 내내 있었고 특히 2012년 1월 10일 박성호 기자회장을 앵커에서 보직 해임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 파업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라고 하며 MBC의 공정성 위기가 심각했음을 인정했다. 두 번째, 해고 징계의 논리 생산. 기자로서 양심을 지키고 언론 자유를 위해 나선 후배 기자들을 탄압하고 해고하기 위한 갖가지 억지 논리를 생산해 유포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 2012년 2월 29일 회사 특보를 통해 기자회의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불신임 투표는 보도본부 전 직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 이것이 빌미가 되어 박성호 기자회장의 해고로 이어짐. 기자회는 데스크 이하 평기자들의 총의를 모아 불신임 108, 신임 9, 기권 8표로 사측의 의사를 전달했고 여기에 간부와 고참 사원들을 전부 포함시키지 않았느냐는 공격은 궤변. 기자총회 공고 직후 노조에서 사내 게시판에 기자들의 투쟁을 독려하는 글을 실을 점을 지적하며 노조가 기자회의 보도 책임자 불신임 투표에 개입했고 파업으로 이끈 기획 파업이라고 공격함. 이후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이용마 노조 홍보국장을 해고. 이진숙의 기자의 제명 사유 세 번째, 김재철 사장 비리 옹호. 나중에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난 김재철 사장의 비리 행위를 결백하다고 앞장서서 옹호. 김재철 사장의 부도덕성에 눈 감고 합리적 의심과 상식을 저버린 채 결사적으로 옹호. 노동조합이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무용가 J씨에 대한 각종 지원 몰아주기, J씨 오빠 채용 문제, J씨와 아파트 세채 공동구매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럴 때마다 회사 특보를 김재철 개인의 해명 창구로 쓰면서 방어하기에 급급. 회사의 공적 창구를 사유화. 그래서 회사의 홍보 책임자가 아니라 김재철 사장 개인 비서가 아니냐는 불만을 낳았다. 잠깐 이 내용을 읽으면서도 느끼는 점이 이진숙이라는 분은 MBC를 위해서 일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모시는 어느 한 분만을 위해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카드 관련된 논란이 있습니다. 아니, 법인카드를 성심당 그리고 무슨
고급 호텔 이런 데서 써놓고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나요? 다 그 나물에 그 밥 돋진 개찐. 원래 법인카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쓰여야 됩니까? 앞에 반대 토론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니 뭐 그 법인카드 치킨을 쓰는 것은 직원들에게 사주는 것이고 등등등. 그런데 본인이 성심당에서 빵을 샀는지 안 샀는지에 대해서도 오락가락 답변하시고 법인카드에 그런 내역이 찍혀 있는 게 그렇게 당당한 일입니까? 본인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노조 사찰 관련 행위에 대해서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2012년 6월 파업 당시 사측은 노조 파업 중 김재철 전 MBC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IT 보안 강화 방안을 명분으로 보안 프로그램인 트로이컷을 사내 전체에 배포했고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하는 사원들 컴퓨터에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함. 사측은 트로이컷을 통해 당시 강지용 노조 사무처장의 파업 일지를 비롯해 회사 임직원들의 이메일과 첨부 문건 등 수백 개의 파일을 MBC 서버에 저장되게 한 후 이를 열람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다 노조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반발하자 9월 이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했다. 당시 처벌받은 실무 책임자의 이메일에 따르면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은 임원회의 이전에 별도로 보고를 받았고 조속히 시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진숙 본부장은 보고는 받았지만 결정은 하지 않았다라고 변명했다. 대법원은 경영진도 노조 측의 사전 동의 없이 트로이컷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 보관, 열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조장, 방조했으므로 공동 불법 행위자라고 판단했다. 각자 쓰는 컴퓨터에 이게 말이 좋아 사내 보안 프로그램이지 이름이 좋아 트로이컷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달고 있지 조금 옛날 표현대로 치면 바이러스 아닙니까? 해킹 아닙니까? 대한민국 공영방송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 사건의 중심에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진숙 사장, 대전 MBC 사장이 대전 MBC 사장 시절 이야기도 아주 가관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 이진숙 씨를 모릅니다. 그리고 개인 이진숙 씨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추천한, 내세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동 대전 충남 민원연 운영위원이 쓴 글의 일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은 당시 자유한국당 영입인재로 정치에 진출하며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이 글을 쓰신 분에 따르면 참 고마운 지적입니다 라고 쓰셨네요. 이진숙 후보자님, 이 영상을 보고 있진 않으시겠죠? 나중에 보시면 다시 한번 꼭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무언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후보자 사퇴하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길이고 당신께서 마지막 명예를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는 길 아닐까요? 저는 어렸을 때 집에 케이블 TV가 들어오지 않아서요. 흔히 말하는 공중파, 우리가 흔히 부르는 공중파 방송밖에 못 봤습니다. 지방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종의 사투리 억양을 크게 쓰지 않는 이유는 그 공영 방송을 보며 자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다닙니다. MBC, KBS, EBS 등 그 공중파 방송은요, 산골짜기에 들어올 수 없었던 케이블 방송, 그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은 보는 만화 영화를 못 보고 다른 친구들은 보는 예능 프로그램 못 보면 자란 저에게는 오히려 큰 기회였습니다. KBS나 MBC에서 나오는 많은 방송들은 그저 산골 소년이었던 저에게 수많은 이 시대의 정보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예능 프로보다는 다큐멘터리를 많이 봐라, 다큐멘터리보다는 뉴스를 많이 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송을 보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지금의 방송을 나중에 태어날 저희 아이에게, 제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겁납니다. 제가 열심히 봤던 KBS 9시 뉴스처럼 MBC 뉴스데스크처럼 그런 방송을 그때 그만큼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을까요? 미디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짜 뉴스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레거시 언론이라고 불리는 많은 언론들과 유튜브를 통한 새로 등장한 언론들, 그런 저널리즘이 열심히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MBC나 KBS 이런 공중파 방송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공정성, 진짜 공영방송으로서의 지위에 대해서 지켜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됩니다. 국민의힘 세 분의 의원님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저랑 똑같은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단순히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한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입법 폭주다라고 목 놓아 외치시기 전에 방송이 중립적으로 운영되고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정말 잘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제 이후에 반대 토론을 해주시는 국민의힘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논리를 가져와 주십시오. 그 논리는 단순히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라는 단편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언론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되는지 그 논리를 제안해 주십시오. 냉정하게
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은 국민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때 어땠습니까?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그 법안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도 자세하게 알게 되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는 와중에 로텐더홀에서도 그 반대 의견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시고 모든 국회의원들과 모든 정당이 출동해서 그런 토론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현재 시간 07시 04분 부끄럽습니다. 이러니 국민들께서도 안 보시죠? 이러니 저 방청석에 기자도 안 계시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성 있는 그런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비단 방송사법 그리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된 법안뿐만 아니라 각자가 생각하시고 있는 정말 민생에 필요한 법안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쟁 그만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최전방이자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이 국회에서 무조건 물러서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맞설 때 맞서 주십시오. 단 어거지가 아니라 논리 대 논리로서 서로의 품격을 지키면서 한 분 한 분이 그 뒤에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국민을 대변한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품격 있는 토론과 대화를 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989년생입니다. 저희 당에서도 초선 중에 가장 어린 의원이고 전체 300명의 의원님들 중에서도 가장 어린 축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고 젊다라는 이 나이는 단순히 법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젊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정치적으로 젊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젊다는 건 초선이든 존경하는 재선, 3선, 다선 의원님들이건 계속해서 국민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날선이 있어야 정치적으로 젊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치인을 특히 국회의원을 자동차에 비유하곤 합니다. 자동차가 연식이 오래될 수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돼서 구식 자동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튜닝하고요, 끊임없이 가꾸면 그 자동차는 오히려 도로에서 온갖 관심과 수많은 찬사를 받을 겁니다. 정치인은 특히 이곳 국회에서의 정치는 한순간도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방금 나온 최신식 자동차처럼 끊임없이 각자를 튜닝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리고 감사하게도 남아 계신 우리 두 분의 국민의힘 의원님들, 끊임없이 우리는 튜닝해야 됩니다. 업데이트가 안 된 내비게이션처럼 이미 생겨 있는 도로인데 도로도 표시되어 있지 않고 둥둥 떠다니는 그런 내비게이션 말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그런 내비게이션을 장착합시다. 방송통신위원회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진짜 필요하고 무엇이 가장 업데이트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파악해 봅시다.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야 되는 것도 이해합니다. 또는 그분의 배우자의 의중을 반영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정 의원이 탄수화물 위에 마련된 컵에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현재 발언 시간 1시간 1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언론을 장악한다 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과 방송을 장악한다. 아까 다른 반대 토론을 하신 의원님께서도 우리 민주당에서 조중동에 대해서도 언급하세요, TV조선에 대해서도 언급하세요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그건 그쪽 당에서 나오셔서 이야기하세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편과 일부 언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 언론과 방송은 장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세력, 어떤 특정한 권력에 대해서 장악되었다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어떤 특정한 가치에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미스트롯만 보고 살 수 없습니다. 미스터 트롯만 보고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뉴스를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뉴스들은 얼만큼이나 중립을 잘 지키고 얼만큼이나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 또래 세대들은 TV 안 봅니다. 정확히 말하면 넷플릭스나 티빙이나 웨이브 같은 OTT 그리고 유튜브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접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뉴스를 보기 귀찮아하고 뉴스를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대한민국이 됐습니까? 저는 예전에 뉴스를 볼 때마다 희망을 봤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넘쳤고 싸우는 모습 중에서도 해결책을 찾아가는 인생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쪽의 이야기만 보도하는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MBC가 그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시겠지만 모든 방송이 다시 한번 원점에서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얼마나 중립과 공정성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5분 안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날이 밝았습니다. 5분 안에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답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단순히 와서 무슨 책을 읽는 것도 국민들께서는 지금 관심이 많이 떨어져 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국민의 관심이 떨어졌으니까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국민께서 각자 정말 이 각박한 대한민국에서 각자의 삶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계시는 그 와중에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대한민국이 잘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본분이자 사명일 것입니다. 온갖 정치적 술수가 난무하는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요즘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지금 제 앞에, 제 눈에 보이는 이 많은 피켓들이 제 마음을 좀 많이 아리게 합니다. 이곳은 피켓으로 말하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곳은 각자의 국민으로부터 받은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국회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국회의장의 질서 유지에 따라서 의사 진행이 되어야 되는 곳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천 서구병에서 검단에서 온 34살 청년 모경종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아직 부족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대한민국 정치가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들께 다가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단순히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어거지 부리고 떼쓰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2024년 이후에 10년, 20년, 아니 100년을 위한 그런 정치의 기틀을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모두 다 제 인생의 선배님들이실 텐데 선배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 떳떳한 정치를 같이 해주십시오. 각자의 논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 논리를 정해져 있는 절차와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정돈된 상태에서 논의하고 싶습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민의를 정부 여당은 똑똑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께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시고 있고 그런 성과를 보일 것이라 기대됐다면 지금 이곳에서 무제한 토론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각자 여기에 계신 300개의 헌법기관이 생각하신 민생 법안, 각자가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들이 모든 상임위에서 소위에서 논의되고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본회의장에서 통과되어서 국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송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진짜 민생을 위해서,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일해보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끊임없는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용기를 보내주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신락 같은 희망을 받습니다. 최상병 특검 재의결 108분의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적어도 3분은 제 의결에 찬성해 주셨습니다. 3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08명이 되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현재 시간 07시 19분, 혹시라도 지금까지 계속 시청해 주시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나중에 시청하시게 될 국민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정치하고 싶습니다. 그런 정치할 수 있게 모든 300개의 헌법기관 국회의원의 계속된 질책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립,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 장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